네, 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아트 이제 수신 쪽을 인터루트 방식으로 하는 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존에 여기 유아트 프린트F 여기에서 그 플롯을 출력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플롯을 원래 프린트F에서 찍으려면 %F 해서 플롯을 찍으면 되죠. 예를 들면 여기 ADC 볼륨 요게 이제 플롯 값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원래 출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ADC 볼륨 자 빌드하고 다운로드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출력이 돼야 되는데 출력이 이상하게 되죠. 그쵸? 출력이 제대로 안 됩니다. 여기 제대로 제대로 안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버튼을 눌러볼까요? 버튼을 눌렀을 때 값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리고 데이터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옵션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옵션을 이제 변경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환경 설정에서 어디죠? 세팅. 이 세팅에 보면은 여기에 printf에서 그 플롯을 쓸 것이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빌드를 하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플래시 용량이 작잖아요. 그래서 플래시 용량을 초과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printf에서 플롯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코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거를 쓰는 거는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코드 용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럼 플롯을 아예 출력을 할 수 없냐? 이제 그건 아니죠. 그럼 이제 출력하는 방식은 이거를 %d %d 그러니까 정수로 출력을 하는데 실제 그 정수로 변환을 하면 됩니다. 이 플롯 값을. 그러면 일단 0보다 큰 값은 얘를 그냥 인테저로 변환하면 되죠. 그냥 인테저 값으로 형변을 하면 됩니다. 형변을 하면 되고, 그럼 소수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플롯 값에서 ADC 볼륨 플롯. 여기서 일단 내가 뭐 소수점 뒤에 두째 자리까지 하겠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죠. 100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정수로 바꿔요. 정수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소수점 뒤에 두 자리만 그 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00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수점 뒤에 두째 자리만 남게 되죠. 이렇게 플롯을 정수로 변환해서 출력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run 하면 정상적으로 3.29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변환돼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추가하는 저 printf에 플롯을 추가하는 거는 이 플래시 용량이 작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플롯을 출력을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수신을 인터루트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건데,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버퍼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퍼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면,
이게 하나의 버퍼 데이터라고 하면은, 비어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QIN과 QOUT이라는 인덱스 변수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QIN은 데이터를 입력, 그러니까 이 버퍼에다 쓰는 거를 관리하기 위한 인덱스 변수고, QOUT은 출력, 데이터를 꺼내오기 위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에 실제 QIN을 통해서 저장한 데이터, 그러니까 꺼낼 수 있는 데이터가 몇 개냐를 계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영상에서 제가 밀스 함수 계산할 때 썼던 거죠. 그러니까 최대 개수 더하기 QIN 빼기 QOUT을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QIN이 만약에 여기 와 있으면 여기에서 요 뺀 그 차이만큼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데 이 오버플로우 돼서 사이에서 다시 이렇게 QIN이 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QOUT이 여기 있고 QIN이 여기 있는 경우, 요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가 수신을 했어요. 수신을 했을 때 이 버퍼에 데이터를 쓰는 과정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가 이제 그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걸려서 호출된 함수에서 일단은 QIN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QIN이 기존에 요 위치에 있었죠. 여기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쑥 저장을 하고 나서 QIN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동을 시킬 때 그냥 플러스 1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QIN이 만약 여기 있는 경우 4에서 다시 0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QIN 플러스 1 여기 %에서 버퍼 맥스 값의 나머지만 QIN으로 가게, 그래서 이렇게 0에서 쭉쭉쭉쭉 가서 다시 이렇게 가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버퍼가 풀인 경우 저장하지 않는 구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데이터 QOUT은 데이터 꺼내는 거죠. 그럼 QIN이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얘가 안 꺼냈어요. 안 꺼내서 쭉 여기서 QIN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다시 가려고 했는데 QOUT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QOUT으로 얘를 이동시켜 버리면 데이터가 없게 되거든요. 계산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아직 그러니까 버퍼에 쓸 공간이 없으면 저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QIN 플러스 1, QIN에서 하나 증가해서 그 위치가 QOUT하고 같지 않은 경우에만 write를 한다. 그렇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버퍼를 운영하는 정책의 차이입니다.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갈 때 QOUT이 아직 안 가져 있으면, 풀인 경우에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포인터를 옮기는 방식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QOUT을 수신할 때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QOUT이라는 변수를 다른 곳에서도 꺼내는 쪽에서 쓰거든요. 그럼 그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럼 좀 더 복잡해지니까 어떤 단순성을 위해서 저는 데이터를 오버라이트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라이트 돼서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꺼내와야 되잖아요. 꺼내오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in과 반대로 이제 QOUT 위치에서 데이터를 이제 읽는 거죠.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똑같이 QOUT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요. 이동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동하는 방식은 이제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읽어올 때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는 뭐죠? 데이터가 원래 없다는 거죠. 데이터가 0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empty인 경우를 처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empty인 경우에는 읽어오는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만 read를 한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럽트
함수를 보면은 여기에 요 UART IRQ 핸들러가 호출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상위에 이제 코멘트를 보면은, 여기 코멘트를 보면 RX complete callback, 그러니까 RX가 완료됐을 때 이제 callback 함수가 요 함수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 쭉 중에서 어디 있죠? callback RX 어디 있어? 여기 RX, RX transfer complete callback 있죠. 그러니까 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요 함수가.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UART,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복사. 자, 복사를 해주고, 여기서 파라미터로 오는 게 요 UART 핸들 값이죠. 요게 기존에 요 참조하고 있는 요 핸들 변수랑 타입이 똑같죠. 그래서 실제 만약 UART를 여러 개 쓰는 경우에 이걸 비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채널 1인 경우에 채널 1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의 포인터하고 이제 파라미터로 들어온 포인터가 같은 경우에만 이제 채널 1인 거죠. 이때가 이제 채널 1인 겁니다. 채널 1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데이터를 이제 받은 경우에, 데이터를 받은 경우, 자, 데이터를 받았을 경우에는 잠시만, 그럼 이걸 하기 전에 일단은 이게 걸리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UART로 수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드라이버에 UART, 여기 쭉 가보면 여기에 UART를 쓰는 경우에, 여기 UART를 쓰는 인터럽트를 쓰는 경우에 리시브 UART 리시브 IT 이거를 호출을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리시브 IT를 리시브 IT 맞죠? 인터럽트. 그리고 반대로 DMA는 이제 리시브 DMA. 그렇죠? 제가 이걸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여기 보시면 리시브 DMA. 이 파라미터로는 핸들값 놓고 데이터 포인터 사이즈 타임아웃. 이거는 폴링이네요. 이건 폴링이고, 인터럽트니까 인터럽트는 이제 타임아웃이 없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 스타트 리시브 IT, 그쵸? 이렇게 되면 이게 내부적으로 버퍼링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할 드라이버에서. 근데 일단 저는 여기서 제가 버퍼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이 버퍼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그대로 써도 되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딱히 처리하는 게 락을 걸고 하네요. 락을 걸고 이걸 하네요. 그럼 얘를 쓰는 게 낫겠네. 자, 얘를 복사해서 시작할 때 수신 인터럽트가 걸릴 수 있도록 리시브 그 IT를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얘 주소 포인터를 넘기고요. 그 다음에 받고자 하는 데이터를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그 수신 버퍼에 대한 데이터들을 안 만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자, 스태틱으로 해서 다른 요 파일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u16 qin static uint 16
q out 그리고 static uint 8 q 버퍼. 그래서 버퍼 개수를 지정하는데 이거는 제가 define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define으로 uart q 버퍼 max.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256바이트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럼 여기서 receive IT 요 버퍼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사이즈만큼. 그럼 이 문제가 뭐냐면 이 receive IT에 이 사이즈만큼 두게 되면 256. 그러면 이 수신 인터럽트가 256개를 다 받아야지만 인터럽트가 걸립니다. 매 바이트마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매 바이트마다 이제 인터럽트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사이즈를 이제 1로 해야 됩니다. 1로. 예, 1로 하고 일단 이 한 바이트를 지금 요 버퍼는 제가 만든 그 이제 링 버퍼의 버퍼고요. 이 리시브 했을 때 인터럽트 걸렸을 때 그 데이터를 받기 위한 한 바이트. 그러니까 한 바이트마다 인터럽트를 걸기 위해서는 한 바이트만 이렇게 임시로 하나를 만들고 q 데이터. 네, 이렇게 한 바이트만 받도록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락. 네. 자, 이렇게 스타트를 하고요. 스타트를 하게 되면 수신 한 바이트를 수신했을 때 여기서 인터럽터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워닝은 스태틱으로 했는데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일단 이건 무시를 하고요. 그래서 디버깅을 시작을 하고요. 네, 여기서 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서 인터럽트가 걸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에다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더블 클릭해서 걸고요. 자, 계속 얘는 출력이 되고 있죠. 예, 출력이 되고 있고 제가 키 입력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1 누르면 지금 안 걸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UART 이닛에 이걸 넣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호출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호출은 여기서 해야 됩니다. AP init. 네, UART init을 지금 호출 안 했기 때문에 스타트를 안 했죠. 네, 다시. 네, 여기서 run 하고 자, 지금 출력되고 있죠. 여기서 1 누르면 네, 여기서 인터럽트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run 하고 다시 1을 누르면 이제 제가 원한 거는 다시 인터럽트가 걸리는 거를 이제 원했어요. 근데 안 걸리죠. 이게 얘네 구조상 얘네가 인터럽트 처리를 할 때 인터럽트 수신을 완료하고 나서 인터럽트 끕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터럽트 꺼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호출해 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다시 호출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다시 호출을 하고 자, 라이브 익스프레스에서 여기서 q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예, 그러면은 q 데이터는 이제 수신된 데이터를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신 완료 인터럽트에서 다시 다음에 받을 거를 이제 시작해 줘야 돼요. 예, 세팅을 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빌드한 다음에 다시
run 하고 여기 라이브 익스프레스에서 q 데이터를 한번 보죠. 자 1 누르면 지금 1로 바뀌었죠. 지금 인터럽트를 제가 다시 풀었나요? 풀었네요. 다시 걸고 다시 2를 눌러볼게요. 2. 자, 이제 또 인터럽트 걸리죠. 이제 제가 의도한 대로 그대로 걸립니다. 다시 run. 제가 3을 누르면 3 바뀌었죠. 3 바뀌고 인터럽트 또 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의도한 대로 매 한 바이트 수신 때마다 인터럽트를 걸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버퍼 라이트 함수를 기능을 구현을 하면 됩니다. 버퍼 라이트를 구현하는 거는 제가 여기 마지막에 이제 넣어놨죠. 여기 버퍼 라이트, 그렇죠? 버퍼 라이트는 아까 버퍼 라이트는 일단 얘가 버퍼가 풀인지를 검사하는 거죠. 풀인지를 검사를 먼저 하고요. 그래서 풀인 상태에서는 라이트 하면 안 되니까, 라이트 옮기면 안 되니까 그쵸. 여기서 풀인 상태는 qin 더하기 1 qin을 그 다음으로 이제 옮겼을 때 여기에 지금 여기에 좀 문제가 있네요. 요거를 제가 저 문서는 나중에 바꾸고 코드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uint 16 t에 qin next, qin next는 qin 플러스 1 퍼센트 uart q buffer max.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음 qin의 인덱스 값이 계산이 되죠. 지금 요거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경계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경계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저거를 하면 나중에 버그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qin 이제 next하고 qout하고 같지 않은 경우, 같지 않은 경우에만 데이터를 버퍼에다가 라이트를 하면 되죠. 그럼 라이트 하는 거는 q 버퍼에 qin, qin에다가 q 데이터, 그러니까 그 시리얼로 받은 한 바이트를 버퍼에다가 qin 인덱스 위치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qin 인덱스를 이동을 시키면 되죠. qin 인덱스를 qin 위치에 데이터 저장하고 qin 위치에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qin은 이미 여기서 계산을 했죠. 넥스트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죠. 그러면 빌드를 하고 uint 16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다운로드를 하고요. 그러면 이 qin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볼게요. qin과 q버퍼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라이브에다가 일단 다 제거를 하고, 아까 qin, qout, q버퍼 이렇게 할게요. 자, run. 자, 출력은 계속 되고 있고요. 자, 1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qin이 하나 증가했죠. 증가하고
Q 버퍼의 첫 번째 0번에 1이 들어갔죠. 네. 아이고. 자, 그럼 다시 2를 넣어볼게요. 2. 그러면 Q인이 증가하고, 예, 그 다음 버퍼에 들어왔습니다. 3. 계속 입력을 하면, 예, 계속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계속 눌러서 만약에 풀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Q 아웃을 안 가져오기 때문에 데이터에 계속 라이트가 되고 있어요. 자, 200, 그 다음에 255에서 멈춰 있죠. 예, 255에서 더 이상 증가가 안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이제 풀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그럼 정상적으로 저 인덱스 값이 잘 처리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일단 그 UAT 버퍼에다가 라이트 하는 거는 구현을 했습니다. 그쵸? 예, 그럼 이제 이걸 꺼내야겠죠. 예, 꺼내 올 때 두 개의 함수가 필요하죠. UAT available은 버퍼에 몇 개의 데이터가 수신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그 이제 리턴 해주는 겁니다. 자, 기본 값은 0이고요. 네, 이건 0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자, 여기서 계산하는 거는 Q UAT가 개수, 그러니까 최대 개수 플러스 Q인 마이너스 Qout, 그 다음에 최대 개수의 나머지 계산하면 되죠. Q 버퍼 맥스 더하기 Q인, 예, Q인이죠. 빼기 Qout, 여기서 UAT Q 버퍼 맥스 나머지. 이러면 버퍼에 있는 개수를 리턴을 해줍니다. 예, 버퍼에 있는 개수를 리턴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채널 처리가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채널이 늘어나게 되면, 예, 아직 이 버퍼에 대한 여러 개의 채널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가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고려를 원래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네. 리턴, 오케이. 리턴 됐죠. 초기화가 안 돼 있다고 하네요. 네. 스위치 케이스가 들어가면서 값이 세팅 안 되는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예, 그러면 원인이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실제 저 available count 값이 증가하는지를 볼게요. 그럼 여기서 rx cnt %d 이 테스트 코드들은 없애고, 자, UAT available 채널 1.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얘 값이 그 수신을 받게 되면 현재 아직 그 꺼내가고 있지 않을까? 계속 누적해서 카운트가 증가해야겠죠. 예.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프린트 F를 만드니까 이런 걸 디버깅 할 때 이제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 현재 카운트가 0이죠. 그럼 제가 키를 누르면 카운트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증가하죠. 그래서 지금 안 꺼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개수가 줄진 않아요. 그래서 255에서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함수가 남아 있어요. 수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한 게 있죠. 버퍼 UAT에서 이제 버퍼에서 가져오는 게 있죠. 리드. 이 리드 함수를 구현하면 됩니다. 예. 자, 리드 함수는, 예, 리드는
QOut에서 데이터를 꺼낸 다음에 QOut을 이동시키면 되죠. 예,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동시키는데 만약에 비어있는 경우엔 꺼내갈 필요가 없죠. 예, 그렇죠. QOut과 QIn이 같지 않은 경우에만 꺼내오면 됩니다. 네. 참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int 8 스위치 케이스로 채널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가 비어 있으면 가져가면 안 되죠. Q out과 Q in이 다른 경우에만 처리하면 됩니다. 다른 경우에 리턴 값은 Q 버퍼에서 Q out에 있는 위치에 데이터를 꺼내오면 되죠. 예, 꺼내온 다음에 Q out은 이제 하나씩 증가를 시켜야겠죠. 예. Q out 플러스 1% Q UART Q 버퍼 맥스, 그쵸? 예. 하나 증가해서 오버플로 된 경우에 다시 0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경계 처리를 하고요. 네, 이렇게 합니다. 그쵸? 네, 그러면 요게 요 식으로 구현이 된 거죠. 네, 요 식으로 구현이 됐습니다. 자, 구현이 됐고, 그럼 이제 그 수신에 대한 처리 함수는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수신이 될 때만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UART available define channel 1 얘가 0보다 크면 수신된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수신된 데이터가 있으면 UART printf 채널 1의 RX 데이터는 헥사로 찍을게요. 0x, %x, %02x, 그 다음에 옆에 캐릭터 %c 이렇게 찍겠습니다. /n. 자, 여기서 UART 8 RX 데이터 이렇게 하고, RX 데이터는 UART read 채널 1. 그래서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이거를 RX 데이터 자, 이렇게 하면은 헥사로 찍고 그 다음에 캐릭터로 찍고, 그쵸? 두 개로 이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출력되는 건 없고요. 자, 여기서 제가 1을 누릅니다. 1을 누르면 네, 헥사로 0x31, 캐릭터는 1, 그렇죠? 2, 3, A 이렇게 막 치면은 정상적으로 수신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송수신까지 완료를 했어요. 송신은 폴링 방식, 수신은 인터럽트 방식. 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이게 수신할 때 완료하고 다음에 받을 그 인터럽트를 다시 활성화를 해야 되는, 저는 이런 구조 때문에 이게 고속일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 인터럽트 모드보다는 이후에 진행할 이제 DMA를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못된 거니까 제가 나중에 수정을 이제 할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수신 인터럽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